네, 스님들 저희 이제 3시 35분이 되어서요. 두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안내 드리지만 지금 저희 오늘 사례 나누면은요. 저희 줌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유튜브로도 지금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녹화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다 홈페이지 호남번역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자료와 그다음에 향후에 유튜브 영상도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두 번째 오늘 사례 나눔은요. 잠시만요. 네, 두 번째 사례 나눔은요. 처음에 저희 이우종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을 때는 수업 실천 사례이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보고 아마 이우종 선생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좀 생각 공유로 좀 카테고리를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AI 융합 수업, 활용 수업에 대한 생각 공유이고요. 소제목으로는 설명서가 사라진 시대, AI 시대의 발문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우종 선생님께서 오늘 나눔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지금 이우종 선생님께서는 역사 쪽 담당을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저서들 집필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컨설턴트 활동과 그다음 위원 활동, 개발위원으로도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현재도 최근에까지도 저희 발간 자료들을 계속 내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그럼 저희 오늘 이우종 선생님께 이제 바ton을 넘기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료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오늘 이제 드릴 말씀 총 세 파트인데요. 원래 중간에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PPT 먼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예,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기술은 목표가 아닌 도구.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변화를 위한 변화.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말이 된다고도 또 생각을 해서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닐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제가 학생들 모둠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지금 이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말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다음에 본 것은 기억을 하기도 하고 기억을 못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참여해서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업이 어느 방향에 맞춰져서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어떤 답이 이 말이 좀 담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예,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이 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 아시면 이제 연식이 오래되신 거죠? 예. 예전에 이제 아이스크림 폰이라고 LG에서 지금 이제 LG가 아예 핸드폰 자체를 생산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예전에 꽤 유행했던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핸드폰 사면은 꼭 같이 들어있었던 게 있죠. 예. 핸드폰 사용 설명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아 세상이 좀 달라졌네.' 이런 걸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이폰을 제가 샀을 때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인제 이 말은 본인이 이 기능을 이 핸드폰으로 어떠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다 찾아서 본인이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공해 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안 만큼 자기가 활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이 좀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그때 좀 했었거든요. 예. 제가 인제 올해 20년 차인데 제가 사실 오늘 인제 이거 신청을 하면서 제가 좀 놀란 게 어 저는 그 인제 좀 이따 발표 내용 전체도 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사실은 결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눔에 저 안 뽑아 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청하면서도. 그런데
예, 나눔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했었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인제 올해 20년 차인데 그 인제 이거 혹시 아시면은 꽤 인제 연식이 있으신 거죠. 예. 그 왼쪽에 있는 게 OHP라고 예 필름 이렇게 투영해 가지고 예 슬라이드에 비춰서 인제 보던 것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인제 슬라이드인데 제가 교직 재심을 시작했을 때 교실에 이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교직하면서 인제 그 교실에서 봤던 것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인제 여기까지 온 거죠, 최근에. 자, 그런데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수업은 발전했느냐? 더불어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어떤 만족도나 또는 수업을 통한 어떤 성장, 이런 거는 기술의 발전만큼 됐느냐? 이거는 좀 의문이에요. 예, 이게 작년 결과니까 이게 가장 최근 결과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도 좀 유념 깊게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어 이게 제가 학교가 저희 학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인제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기말고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인제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하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자 지계라는 것을 발급을 했거든요. 물론 이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인제 제가 이번에 서답형으로 냈는데 애들이 비계, 예, 그다음에 지계, 지계 뭔지 아시죠? 등에다 짊어지는 A프레임, 이런 걸 써 놓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어 어 단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와 더불어서 정확하게 써 줘도 그게 머릿속에 잘 각인이 안 되는 거죠, 쪼금만 단어가 어려워지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업 내용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문항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요즘에 듭니다. 예. 이거는 인제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내용이니까요, 이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 2014 년에서 2023 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변화해 왔거든요, 기술은. 그런데 수업 시간이 재밌다는 거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수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럼 과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으시겠어요. 예. 아니 물론 이제 초등학교가 힘들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예, 고등학교에 있지만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로 점점 올라가면서 예,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예.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입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 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교직생활 초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업 설문을 계속해서 받고 받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워낙 인제 저는 인제 주로 인제 네이버 설문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그 설문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요즘에는 인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예, 이게 2023년, 예, 2023년 설문 결과입니다. 예. 이게 인제 2020 죄송합니다. 방금 전게 2022 년이었고요. 이게 2023년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제가 인제 1 년에 설문을 3번 하는데 3월 끝났을 때 1 번, 예, 그다음에 1 학기 끝났을 때 1 번,
그다음에 1 년이 끝났을 때 한 번 이렇게 3 번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나 그다음에 애들의 성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변화를 좀 보기 위해서 1 년에 3 번씩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제 2023년 학년 말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인제 설문조사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가장 성장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게 사고력이거든요. 예. 작년에는 쪼금 인제 수업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안 좋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2번 했었거든요. 나눠서 했었습니다. 5개 반을 총 나눠서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1차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조사했을 때 즉 인제 한 달 정도가 더 지났을 때 이때 인제 75% 정도가 인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했다고 인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인제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학기 지나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상당히 인제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인제 도움이 되었냐고 물어봤을 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 64% 정도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학기 지났을 때 96.6%가 도움이 됐다고 인제 답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즘 애들이 모둠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어려워도 하고 싫어도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게 예. 자 그런데 인제 어쨌든지 간에 도움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사고력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인제 첫 번째 질문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때 인제 이게 학년 말 2024년 학년 말 조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잘못 쳐 가지고 그래서 인제 어 1 년간 한국사 수업이 만족스러웠다고 대답한 게 98.9%. 예. 물론 인제 제가 가르친 학생이 125 명인가 125 명이었나 작년에 그 정도 됐는데 모두가 다 설문에 응한 것은 아니어서 예. 그다음에 그 설문 정확하게 나오려면 아시죠? 같은 질문인데 말만 다르게 해서 몇 번 물어봐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1 번, 6 번, 25번 이게 사실상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방금 보셨던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죠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해마다 물어보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향상시키려고 지금 1 년간 수업을 했는데 향상되었느냐?" 작년에 96.8%가 향상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해마다 설문조사하지만 항상 학년 말에 가장 성장했다고 학생들이 답을 하는 게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자유 설문 받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어 제가 수업에서 뭐를 추구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성장하기를 바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도 결국엔 인제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인제 볼트 처리한 부분이고요. 어차피 이 자료는 다 올릴 거라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 한국사가 저는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예. 그 단순 사실 암기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실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 학생이 첫 번째 인제 이 학생이 가장 수업에서 제가 학생들이 성장하기를 바랐던 가장 중요한 지점을 말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불과 한 7-8년 전까지 쓰던 학습지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익숙하신 학습지죠. 내용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이나 그다음에 학교 시험에 나오는 주요 사료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뭐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수능의 인제 문제들 단원별로 정리해 가지고 그런데 이 학습지 가지고도 수업이 충분히 잘 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인제 한 7-8년 전 그때부터는
애들이 이거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예전만큼 학생들이 수능이나 그다음에 대입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향? 예. 또는 어떤 자신의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로 수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제가 인제 지금 현재 학생들하고 하고 있는 활동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료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인제 질문이죠. 근데 사실상은 발문이죠. 교사가 물어보고 싶은 것, 학생들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 예. 그리고 질문도 단순하게 단어 쓰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읽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하는 것.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체 자료를 읽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것. 네. 그리고 인제 이게 방금 보셨던 그 주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 이 활동지가 전체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차별받았던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지의 마지막 내용은 이겁니다. 그럼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그렇게 당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타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생각까지 할 때 저는 일제 강점기의 차별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교육 과정이 저희가 또 개편돼 가지고 과목이 인제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과목들이 이름이 길어져 가지고 예 저희는 그냥 역타면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 과목 지금 활동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성을 좀 바꿨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료 제공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이거는 비슷하지만 아예 처음에 요즘 애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예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을 기본 개념을 먼저 익히는 걸로 하고 이거는 이제 교사 활동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인 걸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인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예.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존재하더라고요. 예. 얼음에 에스프레소가 닿는 그 순간. 그런데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죠. 수업이 딱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50 분이니까요. 50분 중에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교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 50 분의 시간 동안. 그런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시간을 늘릴 수는 있죠. 계속해서 여기다가 얼음을 계속해서 붓고 계속해서 여기다가 에스프레소를 붓고 있으면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어느 순간에 교사들이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제 모든 활동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보셨던 그 활동지들 인제 학생들이 한 결과표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질문 중에서 평균적으로는 80% 정도 애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인제 올해 1 학기 결과 자료인데요. 그런데 인제 해마다 이 자료를 내고 있는데 그게 인제 좀 비교 좀 해 보기 위해서인데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약간 주황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들 있잖아요. 얘가 80% 미만의 모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둠의 숫자가 해마다 쪼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문해력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학습지를 만들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다음에 또 수업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고민을 해도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해마다 설문할 때 가장 수업에서 만족스러웠던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1 등은 썰이에요. 이 학습지도 아니고 예. 이 모든 활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수업에서 중요한 게 뭔지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제 작년 설문 결과고요. 이게 지금 올해 1 학기 설문 결과거든요.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수업은 제가 봤을 때 재밌어야 됩니다. 예. 예. 인제 이게 올해 1 학기 2025년 1 학기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해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학생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도 예, 사고력이 성장했다고 답하는 게 항상 1 등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즘에 애들 또 공정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잖아요. 예, 물론 공정이 자기한테 자기의 공정이지만 우리의 공정이 아니라 나의 공정이지만 예. 그런데 어쨌든 예, 공정하다고 92% 정도 나왔으면은 예, 문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수행 평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 가지 영역인데 큰 차이가 없죠, 보시면.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제가 인제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고 물어봤더니 2 가지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하고 그다음에 챗GPT.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예, 가장 많이 나온 건 "절반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로 그 체크한 아이들 저 10%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아까 인제 그 활동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단어 쓰거나 이 단답형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예, 자유설문한 내용에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처음에는 그냥 다 물어봤어요, 제일 처음에 활동할 때는. 그런데 활동 계속하면 인제 채점해서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닌 거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애들이 인제 읽기 시작했거든요, 자료를. 그리고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이제 그 학교급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고 교과도 다양하고 그래서 다 수업이 다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 과목 수업에 있어서는 기술은 목표가 아닌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해야 할 거는 기본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예. 기본 소양의 가장 핵심은 역시 문해력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요즘에 다른 수업들을 보면서 사실은 예전에 거꾸로 수업 한참 유행하고 막 이랬을 때부터도 그 수업 사례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게 학습인가 놀이인가?' 전 놀이하고 학습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학습자는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놀이를 할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최종 궁극적인 지향점은 저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사가 어떠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1 시간의 수업이 그냥 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또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은 공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뭐 AI 디지털 융합 수업을 계속 고민해보고 있는 차원에서 되게 한번 성찰해볼 수 있는 아마 주제로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모셨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설문 내용 보니까는 뭐 챗GPT 이런 것들도 아마 수업에서 아마 사용해 보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후기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환기를 해보는 측면에서 선생님께 저희가 한번 사례 나눔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나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편하게 뭐 마이크나 채팅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이우용 선생님은 그 수업 하셨을 때 지금 뭐 챗 GPT라든가 뭐 여러 가지 AI 디지털 도구 이런 거 사용하셨을 때 소감은 어떠셨을까요? 그 제가 사용한 게 아니고요. 네, 예. 그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다 사용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네네. 예. 그랬더니 애들이 쓴 도구가 인제 저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도 인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 학습지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제 생각 나름대로의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 '검색 도구들은 어떻게 답을 하지?'라고 해서 인제 질문 넣어 봤거든요. 자료도 넣어 보고. 그런데 단순한 답을 쓰는 경우에는 꽤 답이 나왔어요. 하지만 생각을 쓰거나 아니면은 근거에 기반해 가지고 뭔가를 정리해서 내용을 적어야 되는 경우에는 어 제가 생각할 때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혹시 그러면은 뭐 이런 인공지능 도구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뭐 학생들에게 미리 뭐 이렇게 가이드를 좀 주신다거나 뭔가 좀 미리 연습하는 이런 시간들도 뭐 좀 부여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바로 그냥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한번 바로 사용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인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사용 기능을 애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 써라. 저것 써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너네 쓰고 싶은 것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도구 다 써도 된다고 하면은 각자 알아서 쓰더라고요. 음. 예. 물론 이제 저 활동지를 바로 그냥 시킨 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 번, 그다음에 인제 모둠 구성해 가지고 한 번, 그러니까 개인이 한 번, 그다음에 모둠이 한 번 이렇게 연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하게 뭐 애들한테 "이것 써 봐. 저것 써 봐." 이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구에 대한 것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 수업하는 영상 잠깐 보여 드릴까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이거 모두만 연습하시라고 연습입니다. 경기에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이게 인제 3월 초에 예 학생들 인제 처음에 시작할 때의 모습이고요. 이게 애들 수업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인제 옷차림 보시면 아시겠죠? 예. 이제 학기 말 영상인데
예, 그 방금 보신 게 어, 그 처음에 보셨던 그 반 지금 학기말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활동지가 질문에 비해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정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50분 내에도 못 풀었었거든요, 애들이. 그런데 지금 이거 학기말에 지금 35분 만에 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음. 선생님, 그러면은 문해력을 끌어올리려면은 이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해력이 지금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어떤 이유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입학할 때부터 혹은 학년에 올라올 때부터 학생들이 지금 문해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읽지를 않아요, 평상시에. 예. 음, 그런데 이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물론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쪽 분야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읽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그런데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읽어서 뭔가를 해결해야 이 글을 의미 있게 읽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읽어라. 그러면은 애들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예, 저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활동지를 그렇게 제작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스님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랑 그러면은 그 AI 디지털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보고 교과에 적용해서 융합해보고 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로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어 이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할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예, 학생의 어떠한 부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음, 그러니까 기술과 구성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보는 건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술을 위한 기술이지 않나. 그러니까 기술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교사 제일 처음에 됐을 때 PPT 자료 엄청 현장에 뿌려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업 시간에 PPT 거 엔터 치고 있는 게 수업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영상 수업. 그래서 영상 틀어주면 니들이 잘할 것처럼.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거를 성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아까 뭐 초등 선생님들도 발표를 해주시고 하셨지만, 뭐 이런 AI 디지털 꼭 반드시 그 도구를 써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도구를 쓰면 공통적인 그래도 반응은 일단 흥미를 가진다라는 거, 일단 관심을 한번 가져본다라고 하는 장점은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것만으로 그 도구를 그 수업에 써야 되냐라는 거는 이제 의견이 다 갈리죠. 저희들도 뭐 그것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걸 마침 또 교과에 적용을 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이해나 이런 걸 나아가자라는 방식인 건데, 저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신 설문조사 같은 거에서 좀 저는 흥미로웠던 건 일단 흥미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더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학생들이 챗GPT나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그 답을 그대로 썼다는 걸 떠나서 '아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지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전공은 역사여 가지고 제가 마침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논문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걸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봐도 이게 질문을 몇 번 계속 거듭하다 보면 챗GPT가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을 간파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지점 그러니까 오류를 오류라고 알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학습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오류라고 알게 되니까 진짜 글을 보게 되고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또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효과거나 아니면 또 살펴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도 하시고 하셨던 이거 축적된 자료들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저는 되게 지켜봐 가지고 그 부분 좀 전달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애들한테 "야 이거 해 봐. 이거로 한번 찾아 봐." 이런 게 아니고 "다 해 봐." 음. 예. 대신에 피드백이 정확하게 돌아가면 이게 얘들이 인제 알거든요. '어? 이거 해 내가 그거 그대로 쓴 건데 이게 아니었네?' 예.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아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지 예 뭐를 주면서 '이거로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기다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에 기반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저도 그 문해력 관련해서 또 저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일단 저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의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져 있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AI든 에듀테크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최적화된 그런 학습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이제 디지털 기기들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적어도 이제 키보드도 칠 줄 알아야 되고 한글 자모 그리고 알파벳 이런 것도 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요즘 아이들이 기초가 기본 교육이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든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든 뭔가 융합 교육을 이런 것도 하려면 이제 기본을 더 충실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지점이 좀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설명서가 사라진 시대거든요. 그러면 설명서를 본인이 그러니까 그 설명서를 본인이 찾고 그리고 찾은 것을 읽어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뭔가를 이해한다는 거는 영상 제작한 사람이 그 이거에 필요하고 이게 좋은 거야."라는 그 사람의 생각만 받아들이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이 주는 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네. 한번 나중에 이후영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 가지 융합 수업들을 한번 꾸려 보시면서 학생들이 뭔가 문해력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 역사 과목에 대한 이해라든가 혹은 응용 문제에 대한 해결력들이 이렇게 향상되어 가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좀 수업들을 꾸려 보시거나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한번 저희들에게도 한번 알려 주시거나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긴 하거든요.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 수업은 그냥 항상 365일 공개돼 있거든요. 예. 그냥 언제든지 와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AI 디지털 이런 것들을 개념이나 이런 이론들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교과 과목에서도 이해가 증진되거나 해결력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질 수 있다면 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도 나눔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가능하시면 그 현장 사례 나눔으로 한번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기대하고 그러니까 저는 있겠습니다. 365일 개방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인제 그 선생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현재 본인의 수업이 만족스럽고 그러시다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걸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교사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자체를 자기가 완전히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네요.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듣고 나누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뭐 아직은 없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오늘 이우정 선생님 발표까지도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제5회 사례 나눔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우정 선생님이나 그 김강현 선생님이나 그 패들렛이나 유튜브에 나중에 뭐 메일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선생님들께서 또 개인적으로 질문 남기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이것으로 오늘 사례 나눔회 마무리하고 다음에 6번째 사례 나눔회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생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